안녕하세요, 관호쌤입니다. 해바라기 스케치 종합편 1편부터 6편을 다 보시고 종합편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해바라기 스케치 달인이 되실 거예요. 영상을 몇 번 반복해서 보시고 몇 번만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은 달인입니다. 쉽게 해바라기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바라기를 잘 그리기 위해선 여러가지 방향과 단순 도형을 이해하셔야 돼요. 해바라기를 정면으로, 반측면으로, 완전 측면으로, 그리고 아래 반측면, 아래 완전 정면, 이렇게 5가지 방향을 이해하시면 그리기가 쉬워요. 접시의 정면, 반측면, 완전 측면, 아래 반측면, 완전 아래 정면, 이렇게 5가지 방향을 해바라기에 적용을 해주세요. 단순한 도형인 접시를 먼저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접시를 위에서 바라보는 정면을 활용하여 해바라기를 그려보세요. 시계를 연상해서 방향을 잡아주시고 꽃잎을 그리고, 꽃잎을 그릴 땐 가까운 꽃잎을 먼저 그려주는 것이 포인트예요. 전체로 그리고 나서 사이 뒤에 있는 꽃잎을 겹쳐져 있는 부분들을 그려주세요. 제 영상 꽃 쉽게 그리기 1편 영상을 보시면 해바라기가 있어요.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 반측면, 그릇의 반측면을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단순한 접시 형태 먼저 그려보고 움푹 패여 있겠죠. 해바라기 쉽게 그리기 영상은 1편에서 6편까지 세세하게 영상을 준비 중이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위에 접시 기본 형태를 먼저 그려보고 거기에 꽃을 적용해 주세요. 단순 도형을 항상 이해해서 그림을 그리셔야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복잡한 형태라도 단순 도형을 이해하고 그려주시면 좋은 그림들을 그릴 수 있어요. 마찬가지 꽃잎을 앞에 있는 꽃잎부터 그리고 겹쳐지는 꽃잎을 뒤에 그려주는 거죠.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선 항상 단순 도형을 활용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단순 도형은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해주면 항상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완전 측면, 그릇을 완전 옆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단순 도형의 가이드라인을 먼저 그리고 가이드라인 속에 해바라기를 적용해야 됩니다. 약간 끝이 말려있는 꽃잎이네요.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선 사진을 보고 그리는 방식 또는 유튜브라든지 좋은 그림들을 보고 따라서 여러 번 그려보셔야 돼요. 그림의 소재는 이것저것 다양하게 그리기보다 한 종류를 다양한 각도로 그리면서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그림을 빨리 늘리는 방법이에요. 한 종류의 꽃 또는 유사한 꽃을 많이 그려보는 거죠. 이제 아래에서 보는 반측면, 그릇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이렇게 생겼겠죠? 그리고 점점점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연상한 거예요. 자, 그릇에서 연상을 해주셔야 되겠죠? 꽃받침을 먼저 그려주시고 가까운 부분을 먼저 그리는 게 좋아요. 해바라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는 것은 2편 영상부터 6편 영상까지 5개를 개별적으로 세세하게
영상에 올릴게요. 지금은 5개의 방향을 그릇과 적용해서 쉽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수업이에요. 저 역시 그림을 그릴 때 디테일한 걸 상당히 좋아하지만 이렇게 단순 도형을 활용해서 그리는 방식으로 그려주면 나중에 그림을 보지 않아도 또는 사진을 보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연상해서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과거에 저는 그림을 디테일하게 또는 멋있게 예쁘게만 그리는 것에 심취했었어요. 하지만 가장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은 보지 않고 그리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자료가 없으면 그릴 줄을 모른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림을 그리는데 제약이 있겠죠? 보지 않고도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항상 단순 도형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선 눈팅만 하지 마시고 직접 그려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조댓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편 영상에서 알려드렸듯이 접시의 단순한 형태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화살표 방향을 이해하시면 돼요. 점선면 입체로 모든 형상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을 이해하셔야 입체를 만들 수가 있겠죠. 옆에 이미지가 있죠. 빨강, 파랑. 빨강, 파랑의 방향 두 방향만 이해하면 해바라기의 중심을 그릴 수가 있어요. 빨간색 방향, 파란색 방향. 화살표 방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작은 화살표는 꽃밥. 꽃밥들의 방향을 화살표로 설명한 거예요. 주황색 화살표는 꽃잎. 정면에서 보는 꽃잎을 화살표로 알기 쉽게 그렸어요.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스케치를 해볼게요. 두 방향, 빨강, 파랑의 두 방향만 이해하시면 해바라기의 중심을 그릴 수 있어요. 이제 주변 꽃밥들을 그려주세요. 정면에서 그릴 땐 동그란 형태를 잘 그려주세요. 동그라미가 잘 그려지지 않는다면 컴퍼스나 둥근 접시 같은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꽃잎을 정리하고 있죠? 가까운 꽃잎부터 그리고 겹쳐져 있는 꽃잎을 그려주세요. 선이 깔끔하게 나오지 않는 분들은 제 영상 털선 없애는 방법 영상을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오른쪽 더 자세하게 스케치를 보여드릴게요. 빨간색 방향, 파란색 방향. 해바라기의 중심을 그리는 거죠. 현재 중심이 시간이 갈수록 씨앗으로 변하는 해바라기 씨가 되겠죠. 씨앗 하나하나의 느낌을 꼼꼼하게 그려주세요. 이제 사이드에 있는 꽃밥을 그려주세요.
스케치를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스케치를 하기보다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완성해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에요. 일반적으로 선생님들 중에선 전체적으로 그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건 초보일 때, 실력이 중수, 고수 이상이라면 중심에서부터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 좋아요. 또는 디테일한 것부터 그리는 것도 방법이죠. 꽃잎은 가까운 것부터 그려주세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나서 사이에 겹치는 꽃잎을 표현해 주세요. 너무 정형화되게 똑같이 가기보다 변화가 조금씩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죠. 꽃은 자연물이다 보니까 자연스럽다라는 것은 너무 정형화되지 않는다. 단 기본적인 정형화는 돼야 되겠죠. 꽃잎의 결을 표현해서 마무리 처리를 합니다. 최근 영상들이 스케치가 많은 편인데 제가 스케치를 계속 올리는 이유는 스케치가 그림에서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스케치가 되지 않으면 색을 아무리 예쁘게 쓰더라도 형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결과는 좋지 않은 그림의 결과가 나오겠죠. 다양한 스케치를 업로드한 후 스케치 이 정도면 되었다 싶을 때 채색 위주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연습용 스케치를 할 때는 진한 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아요. 연필을 자주 바꾸기보다 연필 하나로 밝고 진하기를 다 조절할 수 있는 진하기, 제가 봤을 땐 4B 또는 6B 정도 되는 진한 연필로 그림을 그리면 스케치 능력이 더 좋아져요. 마무리 때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위해 떡지우개로 분위기를 내면 더 자연스러워져요.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조태꾸알 부탁드립니다. 해바라기 스케치 3편에서 만나요. 1편부터 6편까지 정주행하시면 해바라기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실력자가 될 거예요. 빨간색, 파란색 양방향을 그리고 꽃잎 반측면이기 때문에 꽃잎의 화살표 방향을 잘 보셔야 되죠. 화살표 방향을 다 이해하셨다면 이제 디테일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씨앗의 중심을 그리고 주변 꽃밭, 자세한 건 오른쪽에서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자, 가이드라인대로 화살표 방향 가이드라인대로 그리고 나서 가까운 꽃잎부터 그려주세요. 위에 있는 꽃잎, 겹치는 꽃잎은 이후에 그립니다. 꽃잎이 가까이 오는 부분에선 약간 더 커져야 되겠죠. 넓어진다 생각으로. 투시, 먼 것은 작고 가까운 것은 크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겠죠. 디테일.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선 이것저것 마구 그리기보다 하나의 종류를 다양한 각도로 그려보고 디테일을 알아가는 게 가장 빨리 느는 방법이에요. 자, 오른쪽. 왼쪽에 있는 심플함을 이해하셨으면 오른쪽에 디테일한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같이 그려주세요. 눈으로 예습을 해주고 스스로 실습을 꼭 해보셔야 되겠죠. 눈으로만 이해하셨다면 나중에 기억이 나지 않아요. 직접 그려보시고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과거에 저는 그림을 오래 그렸지만 디테일만을 좋아했기 때문에 한 종류를 가지고 오랫동안 그리게 되면 빨리 질렸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마구마구 멋있는 것 위주로 많이 그리고 또는 예쁜 것 위주로 많이 그렸어요. 그런 식으로 두서없이 그리다 보니까 그림의 경력은 길지만
보지 않고 사물을 그리는데 너무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물을 보고 그리거나 사진을 보고 그리는 건 상당히 자신 있고 잘하는 편이었는데 보지 않고 그릴 땐 생각이 떠오르질 않아서 좋은 그림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싫을 정도로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단순 도형을 외우고 여러 번 반복해 가면서 지루하더라도 하나의 것이 외워질 때까지 반복해서 그리고 그 후 어떤 사물을 적용할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도 그림을 그릴 때 구조 파악을 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두고 단순한 도형을 적용하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그림 넣는 것도 당연하지만 보지 않고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정말 그림의 재미를 몇 배 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도 오, 정말 잘 그린다. 그런 말들도 많이 들리게 될 거예요. 선으로 꽃잎이 표현이 되었다면 이제 묘사를 해주세요. 묘사를 꼼꼼하게 해서 완성을 한 장, 두 장 하다 보면 끈기는 계속해서 늘게 돼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대충 그리게 되면 다음 장도 그렇게 대충 되고 습관이 만들어져요. 대충 하는 습관이 만들어지면 그림뿐만 아니라 생활 여러 방면에서도 대충 하는 습관이 더 키워지겠죠. 끈기를 가지고 진행을 해가고 있죠. 저는 유튜브로 동영상을 남기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심플하게 그리려고 노력해요. 작품성 있게 그릴 땐 지금 현재 스케치보다는 몇 배로 더 자세하게 그릴 때가 많아요. 끈기는 한 장 한 장 그림을 통해서 계속 늘어가요. 그리고 끈기가 늘려면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가 어느 정도 끝났다면 묘사를 할 때 왔다 갔다 하기보다 한 방향으로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 지어가면서 표현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디테일한 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는 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묘사를 하면서 정리를 해가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묘사를 하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미완성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 떡지우개로 분위기를 내면서 스케치를 마무리해 주세요. 해바라기 스케치 1, 2편을 정주행하시고 3편을 보시면 정말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해바라기 그리기 1편 영상부터 6편까지 정주행하시면 해바라기 눈 감고도 그릴 수 있는 정도로 쉬울 겁니다. 해바라기 스케치 4편에서 만나요. 해바라기 스케치 4편 영상입니다. 1, 2, 3편을 정주행하시고 4편을 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해바라기 스케치는 전체 7편 영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체 영상을 정주행하시면 해바라기 그리기 눈 감고도 그릴 수 있다고 제가 보장을 합니다. 눈으로 한번 익혀보시고 따라서 그려보세요. 화살표 방향을 잘 보세요. 해바라기 측면 그리기 화살표 방향을 잘 보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녹색 화살표는 꽃받침입니다. 빨간색 화살표는 꽃잎이에요. 화살표는 정중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장 한 장의 꽃잎, 꽃받침의 정중앙이라고 이해를 하고 가이드라인을 그려주세요. 가이드라인을 그리는 방식은 너무 진하지 않게 나중에 지웠을 때 자욱이 남지 않는 정도로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겹선들이 많지 않고 굉장히 심플하게 그려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위에 있는 화살표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해바라기
꽃받침은 현재 그리는 모양대로 생겼죠. 그리고 꽃잎. 보통 해바라기를 그리면 정면, 반측면 위주로 많이 그리는데 꽃다발이나 꽃밭을 그릴 때 두 방향만 존재하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정면과 측면이 예뻐 보이려면 조금 덜 예쁜 조연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측면 또는 후면, 뒷면이죠. 아래에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방향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정면 또는 반측면의 해바라기를 더 이쁘게 만들겠죠. 자, 옆에 단순한 형태를 이해하셨다면 디테일하게 드로잉을 해보겠습니다. 가이드라인으로 스케치의 방향을 잡아주고 꽃받침, 변화가 많은 형태들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망가용 피그마 펜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피그마 FB 만화용 붓펜이에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천천히 관찰을 해가면서 그리시는 게 중요하겠죠. 사이에 그림자, 그림을 그릴 때 너무 빨리 하려고 한다면 그만큼 관찰을 하지 않고 대충 그리기 때문에 스케치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관찰을 많이 하시고 그려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저기 왔다 갔다 그리기보다는 하나의 방향으로 또는 같은 종류를 쭉 그리고 또 이제 저는 꽃잎을 그리고 있죠. 3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연결해서 그려요. 현재는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있죠. 이건 시계 방향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아래로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쪽 방향, 저는 위에서 아래로, 꽃잎의 결을 표현할 때도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한 방향으로 꼼꼼하게 그리는 것이 가장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고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잎사귀, 현재까지 지우개를 지금 딱 한 번 쓰고 있죠. 그림을 그리면서 지우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 자신의 속도를 의심하셔야 돼요. 어떤 속도를 의심하셔야 되는가? 눈으로 관찰을 하는 시간이나 속도보다 손이 더 빠르기 때문에 손이 망치면서 눈은 뒤따르게 되는 거죠. 항상 눈이 더 부지런하고 눈이 더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그리면 지우개를 적게 사용할 수 있어요. 소중한 댓글 남겨주시면 꼼꼼하게 읽어보고 영상 제작에 활용하겠습니다. 해바라기 스케치 5편에서 만나요. 1편부터 4편까지 정주행하시고 5편을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순서대로 보셔야 스케치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뒤에서 보는 반측면을 그려보겠습니다. 해바라기 스케치 4편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해바라기를 그릴 땐 정면과 반측면만 그리다 보면
꽃다발이나 꽃밭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 완전 뒤, 반측 뒤, 이렇게 뒤에 부분들도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화살표 방향을 잘 보세요. 화살표 방향은 정중선 가이드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보이게 펜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녹색은 꽃받침, 주황색은 꽃잎. 화살표의 방향이 핵심이죠. 선으로만 가이드라인을 그리더라도 입체가 어느 정도 느껴져야 돼요. 위에 화살표 가이드라인을 스케치로 표현해 볼게요. 꽃받침, 사이사이에 있는 또 겹쳐지는 꽃받침. 꽃받침이 4개 층으로 되어 있네요. 꽃받침을 다 그렸으면 꽃잎을 그려주세요. 정면, 반측면과 방법이 좀 다르죠? 정면, 반측면을 그릴 땐 꽃잎부터 그렸는데 여기선 꽃받침을 먼저 그리죠. 당연히 가까이에 있는 부분부터 그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드렸죠. 자, 이제 디테일 표현. 지우개질. 좀 전에 어느 정도 틀렸기 때문에 지우개질을 하죠. 저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지우개를 최대한 쓰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속도도 조금 천천히 하는 편이에요. 남들과 비교해서 천천히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느꼈을 때 묘사를 한다거나 채색을 할 때보다 조금 더 천천히, 스케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스케치를 할 땐 천천히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지우개를 많이 쓴다고 느낄 땐 저 스스로도 내가 지금 급하구나, 조금 차분히 해야 되겠다, 숨을 들이마시고 집중력을 가지고 다시 속도를 조금 줄이는 편이에요. 집중력이 상당히 중요하죠. 집중이 잘 안 되는 건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그림 그리는 것에 집중을 하려면 제가 이때까지 느꼈던 가장 좋은 방법은 명상호흡법 또는 그림을 그리면서 호흡하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고 숨에 집중하면서 현재로 생각을 가지고 오는 거죠. 걱정을 많이 한다든지 다른 생각을 많이 하면 현재에 집중을 할 수 없죠. 그래서 호흡법을 활용해서 숨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집중을 한 뒤 다시 그리기를 시작해요. 그래도 잘 안 될 땐 물을 한 잔 마신다든지 컨디션을 조절한 뒤에 하겠죠. 자, 꽃잎. 꽃받침을 하나하나 겹으로 다 그렸다면 이제 꽃잎을 그려주는 거죠. 꽃잎 역시 나에게 가까운 꽃잎부터. 시계 방향으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죠. 저는 항상 시계 반대 방향 또는 시계 방향 둘 중 가장 좋겠다 싶은 방향을 찾아서 그림을 그려요. 왔다 갔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잘 안 되죠. 이제 겹치는 꽃잎,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가주는 게 집중력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이곳저곳 하다 보면 중간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집중력이 계속 분산이 되죠. 집중력을 가지기 위한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호흡법으로 생각을 현재에 가지고 와서 지금 하는 것에 집중하는 노력을 해요. 그리고 눈은 손보다 빠르게 눈을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자료와 내 그림의 차이점을 찾아내고 내 그림이 자료와 많이 틀어지고 있다면 다시 비교를 하고 그리고 눈이 보지 않았던 건 그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이 분산될 상황이 적은 편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집중력을 높이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 역시 많은 도움을 받겠습니다. 댓글로 집중력 높이는 방법 공유하기로 해요. 해바라기 스케치 6편에서 만나요. 안녕. 해바라기 스케치 마지막 편 6편입니다. 1편부터 6편까지 정주행하시면 해바라기 스케치 쉽게 할 수 있겠죠? 화살표 방향을 잘 보세요. 녹색 화살표는 꽃받침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겹쳐지는 꽃받침. 빨간색은 꽃잎이에요. 정면 그릴 때와 마찬가지로 뒷면 그리기를 할 땐 시계처럼 돌고 있어요. 자, 반대쪽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꽃받침을 먼저 그려주세요. 꽃받침은 4겹으로 형성되어 있네요. 사이에 꽃받침. 불꽃 모양 또는 물방울 모양을 닮았네요. 꽃잎. 해바라기 스케치 1편부터 6편까지 정주행을 하시면 정말 쉽게 해바라기 스케치를 할 수 있겠죠? 꽃잎을 그릴 때도 시계 방향으로. 제가 팁을 드렸죠? 스케치를 할 땐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차례로 그려주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저기 그리다 보면 산만해서 어떤 꽃잎이 빠졌는지 생각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겠죠? 자, 스케치 디테일하게 그려보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연하게 먼저 그려주세요. 펜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잎사귀를 그려주고 꽃받침, 가까이 있는 것부터 그려주는 게 순서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건 뒤에서 바라보는 형상이기 때문에 꽃받침을 먼저 그려주는 게 순서겠죠? 피그마 FB 망가펜을 활용해서 스케치를 해보세요. 자유로운 형태의 상당히 유용한 재료입니다. 스케치를 할 때 마찬가지 시계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꽃잎, 마찬가지 시계 방향이죠. 1편부터 6편까지 정주행을 하시다 보니까 스케치하는 방식을 눈으로 익힐 수 있죠. 정말 쉽게 스케치를 할 수 있어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스케치를 해주세요. 가까이 있는 꽃잎부터 겹쳐져 있는 꽃잎을 그려주세요. 해바라기 정면만 그리시지 마시고 측면, 후면까지 그려주면
꽃다발 또는 꽃밭을 그릴 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했죠. 해바라기 스케치 1편부터 6편까지 다 보신 분은 해바라기 스케치 종합편을 보세요. 복습의 개념으로 보시면 더욱 좋고, 방향이 5방향을 연결해서 스케치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우는데 상당히 도움되겠죠. 스케치가 다 끝났다면 디테일. 저는 그림을 그릴 때 털선을 쓰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털선이 나오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제 영상 털선 없애는 방법 영상을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해바라기 스케치 1편부터 6편까지 정주행하시고 종합편까지 보시면 해바라기 스케치는 정말 쉬워지죠.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조댓글 부탁드립니다. 해바라기 스케치 종합편 영상을 몇 번만 돌려보시고 몇 번 그려보시면 해바라기 스케치 눈 감고도 충분히 그릴 수 있어요. 해바라기 그리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우쌤이었습니다.